밤마다 침대에서 1시간씩 뒤척이고 계신가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서 아침까지 천장만 바라보는 일이 반복되나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그것도 석 달 넘게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잠 잘 자는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수면을 준비하는지, 왜 잠들지 못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3가지 과학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수면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여러분의 뇌를 강제로 억누르는 것일 뿐 자연스러운 잠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건 중독입니다. 처음엔 반알로 잠들던 게 한 알이 되고 두 알이 되고 나중엔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수년간 복용하다 끊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분은 평소 건강했습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뒤척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2~3시간씩 잠들지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까먹고 가족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니 혈압이 올라가 있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성 불면증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심장병 위험도 커집니다. 당뇨병이 생길 확률도 올라갑니다.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면증을 겪는 사람은 5명 중 1명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흔해집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잠을 조절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아주 작은 신경세포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교차 상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세포 집단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시계입니다. 이 생체시계는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을 조절합니다. 아침이 되면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저녁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생체시계는 빛에 반응합니다. 아침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그 신호가 식교차 상액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생체시계가 지금이 낮이라는 걸 인식하고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예약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햇빛을 받으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면 각성 리듬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이 이 생체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 밤늦게까지 켜진 밝은 조명,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 주말마다 늦잠 자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우리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생체시계가 망가지면 우리 몸은 언제 자야 하는지, 언제 깨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매일 시차 적응을 해야 하는 것처럼 몸이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청색광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밤 10시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우리 뇌는 지금이 한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고 각성 상태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면 불면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취침 시간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상 시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깨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뇌는 그 시간을 각성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자동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리듬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늦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잔다면 그날 저녁엔 자정이 넘어서야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엔 다시 평소 시간에 자려고 하지만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생체 시계가 이미 엉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시차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매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우리 몸이 시차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이든 아니든 365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늦잠이 유일한 낙이었던 분들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기상 시간을 정했다면 이제 취침 시간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8시간을 자려고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6시간에서 7시간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취침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밤 11시에 자는 게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일찍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오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뒤척이면서 침대를 불면증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침대 제한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여서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드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 2주에서 3주는 힘들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졸리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기를 견디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침대에 누우면 10분에서 15분 안에 잠들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고 수면제를 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분께 기상시간 고정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평일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고 주말엔 10시까지 주무시던 분이었습니다. 우선 365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도록 했고 취침 시간은 밤 12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낮에 졸리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 12시가 되니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2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잠드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다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해야 생체 시계가 완전히 재설정됩니다. 우리 생활은 항상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상 시간만큼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전날 밤 몇 시에 잤든 몇 시간을 잤든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날 하루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음날 밤 더 깊은 잠을 보장해 줍니다. 반대로 늦잠을 자면 그날 밤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낮잠에 관한 겁니다. 낮잠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쌓여야 할 수면 욕구가 해소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면 욕구가 쌓이고 그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잠이 오는 겁니다. 낮잠은 이 수면 욕구를 중간에 해소시켜버려서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졸리다면 오후 1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자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0분을 넘기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깨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람을 맞춰놓고 자야 합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가 깨보니 두세 시간이 지났다면 그날 밤은 거의 확실하게 잠을 못 잡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인 시간 설정입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그로부터 역산해서 취침 시간을 정하고 365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해도 불면증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꼭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금기사항,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SNS를 확인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색광은 녹색광보다 2배 오래, 2배 강하게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밤 10시에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뇌는 지금이 한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줘야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업무를 하면 뇌는 침대를 각성 상태와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침실이 아닌 거실에 두고 오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 침대에 누워서 걱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내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불안한 미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도 침대를 불안과 연결시키는 행동입니다. 만약 걱정거리가 있다면 침대에 눕기 전에 종이에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걱정일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옮겨 적으면 뇌가 그것을 외부에 저장했다고 인식하고 놓아줍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부분인데 잠을 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잠이 안 옵니다. 잠은 의지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침대에 누운 지 20분이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침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실로 나가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지루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갑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조건화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면증은 더 악화됩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9시에도 절반의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까지만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도 모두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낮에 졸음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짧은 산책을 하십시오. 카페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금기사항, 술로 잠을 청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오고 빨리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수면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새벽에 깨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면제 대신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면의 질도 계속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소주 한 잔으로 잠들던 것이 2잔이 되고 3잔이 되고 결국엔 술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됩니다.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5년 전부터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병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양이 늘어서 하루에 1병 반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깨고 수면의 질이 나빴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나빠서 놀라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선 술을 끊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기상시간 고정, 수면 루틴 만들기, 낮 활동 늘리기.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술 없이는 도저히 잠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셨고 2달째부터는 술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술을 끊으셨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번째 금기사항, 침실 환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체온은 잠들 때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빛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완전히 암흑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모두 가리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아도 빛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이 중요합니다.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조용한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백색 소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소리나 비 오는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다른 잡음을 가려줘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나 라디오는 피해야 합니다. 내용이 있는 소리는 뇌를 자극해서 각성시킵니다. 이런 금기 사항들을 하나씩 없애나가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먼저 첫 주 계획입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힘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기상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7시로 정했다면 내일 아침 7시에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취침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로 잡으십시오. 너무 일찍 침대에 눕지 마십시오. 졸음이 오기 시작할 때 침대에 가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십시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30분 정도 산책하십시오. 이것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형광등을 끄고 간접 조명을 켜십시오. 주황색이나 붉은색 계열의 조명이 좋습니다. 이런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가십시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침실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십시오.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푸는 부드러운 동작이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뇌가 깨어나게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의 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샤워 후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졸음이 유도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방법입니다. 샤워 후에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명을 더 어둡게 한 상태에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들으십시오. 책도 종류가 중요합니다. 스릴러나 액션 소설처럼 흥미진진한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약간 지루한 정도의 책이 좋습니다. 시집이나 산문집 또는 가벼운 에세이 같은 것들이 적당합니다.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침대에 누우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일어나십시오. 거실로 나가서 다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이 루틴을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우리 뇌는 이 패턴을 학습합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순간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샤워를 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고 책을 읽을 때쯤이면 이미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2번째 주가 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기상 시간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예전보다 빨리 잠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옵니다. 침대에 누우면 10분에서 15분 안에 잠들게 됩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낍니다. 낮 시간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조명을 낮추게 되고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되고 스트레칭과 샤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는 강화 기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체 시계는 새로운 리듬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낮 활동을 더 늘려야 합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을 하십시오.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중 언제 해도 좋지만 늦어도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체온 변화가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운동은 신체적 피로를 만들어서 수면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 후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고 매일 밤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6시간에서 7시간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세 번째 달이 끝날 무렵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고 낮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졌고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상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365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수면 루틴을 만드십시오.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셋째, 낮 활동을 늘리십시오. 아침 햇빛을 쬐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낮잠을 피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면 대부분의 불면증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수면제가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진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 3개월에서 가능하면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활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기상 시간을 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그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저녁 9시가 되면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10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2주만 견디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깊은 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그 개운함, 하루 종일 유지되는 그 활력, 맑아진 정신과 좋아진 기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기상시간 고정, 수면 루틴 만들기, 낮 활동 늘리기. 이것만 지키면 많은 분들이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면 개선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이런 방법을 실천했는데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수면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좋은 잠은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